자, 이 동네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원자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거 양성자, 중성자, 전자. 핵 속에 누가 들어있어? 양성자, 중성자 들어있고 전자 주변에 있고. 양성자, 중성자 개수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죠. 전자는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전자하고 양성자가 같을 땐 뭐라고 얘기해?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개수가 같지 않을 땐 우린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이온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겠지. 됐어? 그리고 원자를 표현할 때 이딴 식으로 표현한다. 뭐 더 긴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해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이 동네에서 얘네들을 다 알고 있다고. 모르는 애들 없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원자와 이온 뭐가 다르니? 원자는 양성자의 숫자와 누구의 숫자가 같아? 전자의 숫자가 같아. 이온은 양이온 같은 경우엔 누가 많아? 양성자가 많지. 그죠? 1 플러스면 양성자가 하나 많은 거고 2 플러스면 양성자가 몇 개 많으면 돼? 2개가 많으면 돼. 1 마이너스는 전자가 하나 많은 거고 2 마이너스는 전자가 2개 많으면 돼. 그죠? 동위원소 정의 모르는 사람 있어? 없죠? 양성자의 숫자는 같아. 근데 뭐가 달라? 중성자의 숫자가 달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아. 하지만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은 달라. 이게 누구의 정의가 되는 거야? 동위원소의 정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내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을 쭉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풀면서 사실상 시간만 충분하다면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야. 다만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이 정도 시간을 끌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야. 생각보다 너희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첫 번째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용의자를 집어넣고 때려박아서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풀 것이냐를 먼저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첫 번째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질량수가 몇 이하라고 그냥 명시를 해버렸어요. 3 이하라고 명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용의자가 몇 마리 안 돼. 따라서 그냥 용의자 써놓고 때려박는 게 더 빠른 문제야. 그럼 질량수가 3 이하에 해당하는 애들이 뭐 있나 한번 써볼까? 자, 수소가 1짜리 수소가 있고, 수소가 2짜리 수소가 있고, 수소가 몇 짜리 수소가 있어요? 3짜리 수소가 있죠. 그리고 또 있죠. 누구 있습니까? 헬륨이가 있죠. 헬륨이가 질량수가 얼마짜리? 3짜리 헬륨이가 있죠. 수소는 번호가 모두 다 1번이고요. 헬륨은 번호가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겠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질량수가 같은 원자는 가와 나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질량수가 같은 새끼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지. 따라서 얘랑 얘랑은 뭐가 되는 거야? 가나의 용의자가 됩니다.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원자 번호가 같은 것은 나다이다. 누구부터 누구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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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누구의 용의자가 되는 거야? 나다의 용의자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가나가 있고 여기에 나다가 있대. 그럼 얘는 나왔다. 누구야? 나죠. 그지? 따라서 이 새끼가 나겠구나 라는 거 일단 하나 찾았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왔어? 중성자 수가 같은 거를 골라라 얘기했는데, 얘 중성자 있어 없어? 없어. 얘 중성자 몇 개야? 하나. 그죠? 얘는 중성자 몇 개야? 2개. 얘 중성자 몇 개야? 하나. 따라서 중성자가 같은 거 요렇게가 중성자가 같네. 요게 가다랍니다. 됐어? 그럼 여기에 가나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가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다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빠르게 찾아서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IQ 테스트성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만의 체계적인 방법이 좀 필요해. 이거 너무 무턱대고 머릿속으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계속 꼬여.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답이 쉽게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뭐 지금 풀어봤으니까 대충 경험으로 느꼈잖아. 그죠? 따라서 요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써가면서 하시는 연습 좀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거고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니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좀 문제 좀 잘 읽어라.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딱 2가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근데 붙어 있어. 3주기 원자. 자, 특징들이 뭐냐면 너희들 이런 문제를 보면 이걸 먼저 봐요. 여기로 눈이 팍 꽂혀.
그래서 헤어나오질 못해. 가하고 나가 있는 위에 보니까 가하고 나는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래. 그럼 누가 양성자고 누가 중성자지? 와 하고 찾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3주기. 3주기 누구까지니? 아르곤. 몇 번까지가 3주기야? 18번까지가 아르곤이야. 따라서 20개가 있대 가가. 그럼 이 새끼는 패 죽여도 양성자가 아니라는 거지. 왜? 18번까지가 3주기니까. 따라서 가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중성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가 뭐가 돼야 되는 거겠어요? 양성자가 돼야 되는 거겠죠. 이해됐지? 그럼 이것만 찾고 나면 이제 문제가 조금씩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A와 B는 동위원소이다. 그럼 동위원소의 정의가 뭐야? 양성자의 숫자가 뭐한 거? 같은 거를 우린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적어도 얘는 같지 않잖아. 따라서 얘는 무조건 A, B 중에 하나가 되겠네. 맞아? 그 다음에 C와 D는 전자수와 중성자수가 같다고 나왔는데, 여기 맨 위에 보면 뭐라는 말이? 원자라는 말이 보이죠? 따라서 이 전자수는 뭐의 숫자랑 같은 거야? 양성자의 숫자랑 같은 거야. 결과적으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뭐하대? 같대. 따라서 얘 달라. 그리고 얘는 뭐가 아니야? CD가 아니야. 따라서 C하고 D는 얘하고 얘가 CD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새끼 18개, 이 새끼는 16개가 있어줘야 되겠죠. 왜? 같다니까?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물어봤습니까? 뭐를 알려줬어? 질량수를 알려줬네. 자, 질량수는 더하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 이거 35, 이거 얼마야? 36. 얘는 안 알려줬는데요. 얘 뭐라고 그랬는데? A와 B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동위원소 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무조건 뭐야? CD잖아. 그러니까 얘도 A, B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 이해돼?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동위원소 관계. 동위원소 관계라는 말 뜻은 뭐야? 양성자수가 뭐하다? 같다. 따라서 양성자수 얘가 몇 개 있으면 돼? 17개가 있으면 되니까 이 새끼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7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겠어? 32가 되는 거겠지. 근데 질량수 순서가 B, C, A, D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일 큰 놈 B, C, A, D 순서대로 잡아 넣어주시면 끝. 그럼 더 이상 문제 푸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죠. 됐어? 따라서 문제 내에 힌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 실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좀 제발 잘 읽어라. 그 안에 생각보다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서 좀 힘들었을 텐데, 자, 이런 문제는요, 대충 봐도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죠? 대충 봐도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잘 푸는 수밖에 없어.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나? 자, 근데 답을 봐봐. 뭐를 물어봤어? 양성자수 분의 중성자수를 물어봤지? 이거 결국엔 뭘 구하라는 얘기야?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야. 이거 결국엔 뭐를 구하라는 문제라고요?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야. 비율. 따라서 우리는 이게 45대 46이어도 되는 거고, 90대 92가 돼도 되는 거고, 33 곱해도 되는 거고, 44 곱해도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자, 온도 압력이 같은데 두 용기에 뭐가 같답니까? 부피가 같다고 나와 있지? 따라서 부피가 같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의 합과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의 합이 어떤 거야? 같은 거겠지.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이 새끼의 분자량부터 구해보자. C8. 됐어? 그 다음에 이 새끼 분자량 얼마야? C8. 얘는 분자량이 얼마일까? 산소가 18짜리 산소를 썼죠? 따라서 18짜리 산소 하나에 1짜리 수소 2개 붙어 있으니까 얘의 분자량은 얼마가 나오겠어? 20이 나오겠네. 됐어? 그러면 분자량이 18짜리를 가지고 45g을 만들려고 치면 숫자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냥 우리 좀 편한 숫자로 바꿔보자. 이걸 몇 대 몇으로 바꿔보자? 90대 92로 바꿔볼게요. 그럼 90대 92로 바꾸는 순간 너가 5개 있다는 소리구나. 맞아? 그럼 90g 되겠지? 왼쪽에가 5몰이 있대. 그럼 여기도 몇 몰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합쳐서 5몰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물론 자 18짜리가 A개가 있다고 치고 이게 B개가 있다고 치면 A 더하기 B는 5가 돼야 되는 거고, 그지? 18A 더하기 20B는 얼마가 되면 돼? 92가 되면 돼. 방정식 만들어도 된다잉? 얼마인지 알지? A 더하기 B는 얼마? 5. 왜? 합쳐서 5몰이니까잉? 그리고 18A 더하기 20A는 얼마? 92. 질량이 총 질량이 92니까잉? 그렇게 식을 만들어도 되지만 만들면 돼. 그죠? 만들 줄은 알아야 돼. 하지만 요 정도 산수는 니들 대충 봐도 합쳐서 5니까 너 4개, 너 1개 있으면 될 거라는 거 예상할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럼 이제 우리는 가는 볼 필요 없어요. 문제가 뭐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이제 나만 보면 돼. 아, 그러면요, 쌤. 이게 4마리 있고 이게 몇 마리 있다는 소리예요? 1마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 등장인물을 한번 써봅시다. 자, 얼마짜리? 질량수가 1짜리 수소가 여기 몇 개? 8개. 여기 몇 개? 2개. 그래서 총 10개의 질량수 1짜리 수소가 있습니다. 맞아? 그 다음에 질량수가 얼마짜리 산소? 16짜리 산소가 있어요. 산소 몇 번이야? 8번이지, 그치? 자, 16짜리 산소가 여기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고요. 여기는 없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질량수가 얼마짜리 산소? 18짜리 산소. 그래도 이 새끼 몇 번이야? 8번이죠. 얘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1개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건 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암산 막 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그치? 해도 돼. 그게 자기 능력치 안에 있다면 해도 돼. 틀린 다음에 지랄만 하지 마세요. 하는 건 너희들 자유야. 근데 그냥 적어도 내 생각은 이래. 이걸 체계적으로 쓸 줄은 알았으면 좋겠어. 자, 지금 물어본 게 누구하고 누구를 물어봤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물어봤잖아. 그죠? 따라서 양성자부터 이 새끼 번호가 1번인데 10개 있으니까 양성자 여기 10개. 그리고 여기 중성자 있어 없어? 없죠. 그지? 그 다음에 8번이 몇 개? 4개니까 4, 8에 32. 그리고 얘는 8에 8이니까 중성자의 개수도 같겠지? 따라서 얘도 몇 개? 32개. 되셨죠? 그리고 얘는 8짜리가 하나니까 양성자 여기 몇 개? 8개. 중성자는 지금 여기 몇 개가 들어있지? 10개 들어있지? 그게 하나 있으니까 요렇게. 그러면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면 그게 뭐다? 답이겠죠. 이해되셨어?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어려운 문제. 이건 오히려 깔끔하게 풀어내는 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니들이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어떻게 풀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대충 봤어. 숫자들이 날라댕겨 여기저기 책으로. 그렇게 풀면 오래 걸려 생각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빨리 풀리고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그럼 조금씩 빨라질 거야. 자, 내가 이 동네 문제 니들 못 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다 풀 줄 알아. 다 정의도 알아. 이게 뭔지도 다 알아. 근데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틀리면 안 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게 너희들의 목표죠. 하니까 요건 푸는 습관을 조금씩만 좀 바꿔보길 바란다. 자, 그래서 원자의 구성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긴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뭐가 나오니? 원자의 구조와 구성 성분 해서 나오지, 그치? 원자의 구조와 구성 성분 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PPT를 있긴 있지만 그냥 칠판에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은 여기 파트를 내가 고민을 좀 했어. 원래 수능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파트는 안 나왔어. 안 나온 지 좀 됐어. 무슨 말이냐면 톰슨 안 물어봐. 돌턴 안 물어봐. 러더퍼드 안 물어봐. 이거 시험 나온 지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올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재편됐잖아. 그치? 그럼 지금까지의 문제 패턴에서 조금은 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만약에 너희들이 한 살만 많았어도 난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 왜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나올 거야. 흐름상. 근데
문제집을 찾아봐도 여기 문제 많지 않을 거야. 수능 문제집에서는 기출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충 내용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냥 스토리로 짧게 뭐냐면 원자라는 걸 처음부터 찾아낸 건 아니다. 그래서 맨 처음 등장인물이 누구다? 돌턴이다. 자, 얘가 처음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자를 찾았고요. 원자는 무슨 모양이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공 모양이다. 그래서 원자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죠. 이렇게 동그란 공 모양으로. 그죠?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등장을 합니까? 톰슨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죠. 자, 결론만 얘기하자. 자, 톰슨이라는 새끼가 찾아낸 건 뭘 찾아냈습니까? 전자를 찾아냈고요.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전자를 찾아냈어?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전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전자를 찾아내게 되는데 이때 시행한 음극선 실험이 뭐가 있을까? 자, 몇 가지 실험을 했냐면 음극선 실험에서 3가지를 관찰합니다. 자, 첫 번째 뭐를 했습니까? 그림자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뭐 하는 놈이다? 직진하는 애다. 얘는 원래 직진하는 애다 라는 걸 찾아냈고, 두 번째 뭐를 했냐면 뭐 했어? 바람개비. 모래요정 바람개비 몰라? 바람개비가 돌아간대. 그럼 니들은 무슨 상상을 했을까? 바람개비가 돌면 도나보다. 그치? 뭐 너희들 따위가 뭐 이걸 가지고 와, 얜 질량이 있나 봐 이런 상상 했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그잖아. 아, 도나보네? 그러고 말았겠지만 얘는 좀 독특하고, 아, 톰슨 가문 되게 유명한 가문이야. 이 집안 애들은 다 톰슨이야, 이름이. 난 뭘 가지고 구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 하면 나, 또 최, 우리 딸도 최, 우리 아버지도 최, 다 최잖아. 이 집안 애들은 이름이 다 톰슨이야. 어쨌든 이 톰슨이라는 애가 바람개비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여기서 나온 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는 질량을 가지는 물질이다 라는 걸 찾아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했습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뭐 하는 걸 발견을 해? 휘어지는 걸 발견을 하고요. 그 휘어지는 걸로부터 이 새끼는 플러스를 띈다, 마이너스를 띈다, 마이너스를 띈다. 그래서 이 새끼의 이름이 무엇이다? 음극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됐죠? 그래서 이 3가지 실험을 종합하여 뭐까지 찾아냈냐면, 톰슨이 찾아낸 게 마지막으로 뭐까지 찾아냈냐면 이것까지 찾아내게 됩니다. 질량당 전하량이 어떤 값을 갖는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까지 톰슨이 찾아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자, 여기 김태희가 있어. 김태희가 있어. 교실 한가운데 내가 막 뛰어가는데 김태희가 있는 거야. 그럼 가던 방향으로 가야 돼? 김태희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어? 김태희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지? 아! 하고 틀어서 김태희 쪽으로 가려고 할 거야. 똑같이 최홍만도 뛰기 시작했어. 근데 저기 김태희가 나타난 거야. 근데 방향을 틀으려고 하는데 지가 돼지 새끼잖아. 방향이 틀려 안 틀려? 안 틀려. 내가 수업 시간에 욕을 많이 한다고 댓글이 많아가지고 조심할게. 자, 톰슨 오빠가 무슨 상상을 했냐면, 만약에 질량이 다르다면 휘어지는 정도가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달라야 될 거야. 질량이 가벼운 새끼는 많이 틀려야 될 거고 질량이 무거운 아이는 조금만 틀어져야 되겠지. 원래대로 따진다면. 근데 실험 조건을 아무리 바꿔도 그 휘어지는 정도가 모두 다 어떻더라? 숙면이구나. 숙면. 잘 잤어 우리 새끼? 어머니는 안녕하시고? 너무 피곤해? 알았어. 안 깨울게. 푹 자. 괜찮아. 내년에 또 보면 되지 우리. 푹 자. 괜찮아. 내년에 보게. 난 찬이 오래 보고 싶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년에 또 보자. 왜? 괜찮아. 자. 내년에 보면 돼. 내년에 다른 학원으로 내가 너 있는 학원으로 찾아갈게. 어디로 갈래? 강대? 까먹었잖아 이씨. 뭐까지 했니? 실험 조건을 계속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휘어지는 정도가 같더라. 아, 그걸 이렇게 이해했어 톰슨은. 내가 뛰어갈 때는 김태희가 살살 땡긴 거야. 그러니까 살살 휘어진 거야. 근데 최용만이 뛰어갔더니
세게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이 휘어진다는 거야. 그럼 가벼운 새끼는 살살 당기고 무거운 새끼는 강하게 당긴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가벼운 놈은 전하량이 작은 거고 무거운 놈은 전하량이 큰 거야. 그래서 인력을 서로 다르게 받는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얘는. 물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질량도 다 같고 전하량도 다 같은 거지만 그때 당시로선 이걸 찾아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야. 해서 어쨌든 찾아냈다. 여기까지가 누가 내린 결론이야? 톰슨이가 내린 결론이야. 자, 그래서 모형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런 식으로 모형을 잡았죠. 자, 돌턴 모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동그란 공 모양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라는 입자들이 이렇게 박혀있는 꼬라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돌턴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원자는 무슨 성이다? 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는 분명히 플러스를 띠는 무언가가 있기는 하겠네요. 이때 플러스를 띠는 걸 입자로 정의하지 않았고 덩어리, 그러니까 플러스를 띠는 덩어리 속에 마이너스 입자가 박혀있는 꼬라지. 예를 들면 수박이라고 생각을 해봐. 수박의 빨간색 살이 다 플러스인 거야. C가 뭐를 띠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띠는 거고요. 근데 이 모형을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가 푸딩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없이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긴 푸딩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래서 이걸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얘를 푸딩 모형이라고 한대. 서양 푸딩은 이렇게 생겼나 봐요. 뭐가 알갱이가 들어있나 봐. 너 카메라 갈리면 죽여.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찾았으면 수박 모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 그지? 뭐 혹은 호박 모형이라고 했을 수도 있나? 수박이 워터멜론이 언제 들어왔는지 아니 혹시 니네? 모르지?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자, 해서 이게 누구의 모형이다? 톰슨의 모형이다. 자, 그리고 나서 위대한 과학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러더퍼드라는 애가 등장을 하죠. 뭐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러더퍼드는 톰슨의 제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톰슨 밑에서 있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알려진 썰에 의하면 저 새끼는 겁나 천재였고요. 지가 뉴질랜드인가? 저 호주 어디 쪽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동네에서 대단한 천재였대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이 동네에서 배울 게 없어. 하고 유학을 갔대, 영국으로.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때 당시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톰슨이었대요. 나도 정확히 몰라잉. 그래서 톰슨 밑에 딱 들어갔더니 이 새끼도 별거 없네? 하고 또 나갔대요. 뛰쳐나갔대요. 그리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다시 겨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나 잘 모르겠고 어쨌든 톰슨 밑에 있었다기보다는 톰슨 연구소에 소속돼 있었다라는 것까지 맞는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해 볼게. 자, 그래서 이 러더퍼드라는 애는 톰슨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어쨌든 자, 얘가 찾아낸 건 뭘 찾아냈습니까? 원자 핵을 찾아내게 되죠. 자, 원자 핵을 찾아낸 실험을 우린 무슨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알파 입자 무슨 실험? 산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산란이란 알을 낳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알파 입자가 알을 낳는 실험이다.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 자, 그래서 알파 입자가 어떻게 알을 낳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얘 모형을 먼저 좀 얘기할게. 이 러더퍼드의 모형을 갖다가 무슨 모형이라고 하냐면 행성 모형이라고 그래요.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성 모형을 상상하시면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떠올리기가 좀 쉽습니다. 자,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 핵이야. 그러니까 무거운 입자, 가벼운 입자로 따졌을 때 전자에 비해서 매우 어떤 입자야? 매우 무거운 입자지. 그래서 러더퍼드는 무슨 상상을 했냐면 이 톰슨 모형에다가 누구를 던진 거야? 알파 입자를 던진 거야. 이렇게 알파선을 쏜 거야. 그럼 이 알파 입자는 대단히 무거운 입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전자를 그냥 밀고 갈 것이다. 내가 막 뛰어가는데 찬이가 저 새끼 생긴 게 재수없어. 그래서 종이를 막 접어가지고 나한테 던졌어. 그럼 내가 종이를 맞은 다음에 기분은 매우 나쁘겠지만 방향이 틀어지진 않겠지. 가던 길 갈 거 아니야. 먼지에 부딪혔는데 하면서 막 비명 지르고 쓰러질 새끼는 아무도 없잖아. 질량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뚫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뭐 됐다? 산란되었다. 그로부터 찾아낸 게 누구라는 거야? 핵이라는 거고 그걸 우주에서 찾았어요. 자, 우리 태양계를 생각을 해봐. 태양계 전체 질량의 몇 퍼센트가 태양의 질량쯤 된다? 99% 이상.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합쳐도 몇 프로가 안 돼? 1%가 안 돼. 그 중에 지구는 작아. 그 중에 우리나라도 작고. 그 중에 니네 집은 작아. 아, 어떡하지? 그리고 그 중에 니들의 키는 작아. 그러니까 뭐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인 거야, 그지? 타노스쯤은 돼야 우주에서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사는 거지. 우리같이 미개한 것들은 어차피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우주론적으로 봤을 때 변화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여기 와서 앉아서 이렇게 눈을 밝히고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짠해. 그냥 즐겨. 찬이 봐, 얼마나 유쾌상쾌 통쾌하고 맑아, 그지? 애가. 즐기세요.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고. 그래, 어차피 니네 하는 일이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야?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니네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뭐 쏙 쿨하게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행복한가 봐.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소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너희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이런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른들이 겪어봤을 때 경험상 행복하려면, 놀려면 이게 필요한 거지. 그치? 되게 세속적인 표현인데 부정하긴 힘들어. 이게 필요해요. 그럼 이거를 벌어야 행복하게 놀면서 살 수 있거든. 집에서 이거를 많이 물려주신다고 하면 난 공부하는 걸 반대해요. 그분들은 얼른 쓰세요. 그래야 우리 같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지. 응?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공부해서 돈 버는 게 그나마 시간이 좀 남고 몸이 덜 피곤하니 너희들이 즐길 수 있는 건덕지가 좀 많더라라는 그냥 경험치인 거지. 나 봐. 하루 12시간 수업해. 뭐 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평균 이상은 벌어요. 내 또래보다는. 많이 벌어요. 내 또래들보다는. 버트 돈 쓸 시간이 없다. 집에 가면 자요. 일어나면 출근하고요. 근데 돈이 없다. 가만 보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딸이 행복해 보여요. 근데 나는 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딸한테 정말 당당하게 이 말을 하고 싶어. 나중에 이따 내 딸이 동영상을 이걸 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으라고. 돈은 내가 줄 테니. 돈은 내가 벌 테니. 정말. 나야 뭐 남는 거 좀 쓰면 되지. 그냥 요즘 세상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가 되게 어렵잖아, 그치? 그 문제만큼이라도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 거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되. 돈은 내가 줄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돈이 되는 일이든 돈이 안 되는 일이든 하고 싶은 걸 해봐. 그러다가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그지? 그러다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고.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런 놈이 있어요. 선생님 천안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고. 어쨌든 보통 애들이 약속 장소를 잡는 빌딩들 있잖아. 야 어디 앞에서 보자 뭐 이런 거. 그런 빌딩은 다 걔네 아빠 거야. 그 옛날에 현대카드 광고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어.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 카드 카피가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친구들은 걔를 떠올렸어. 이 카드는 얘를 보고 만든 거구나. 공부 겁나게 안 했어. 정말 공부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어. 근데 경희대 갔어. 펑펑 놀면서. 그래서 난 그 새끼가 그냥 거기 법대 가가지고 대충 놀다가 말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사시 공부를 해야 되겠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시를 몇 번 보더라? 난 그래서 애들끼리 술 마시면서 그랬어. 저 새끼가 사시 붙으면 나도 내일부터 사시 준비한다고. 말 안 해도 알겠지 결과는? 됐어. 벤치 끌고 다니면서 사시 준비하면서 뭐 속된 말이지만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고 술도 많이 마시고 나이트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됐어. 그러고서는 2년 만에 그만뒀어. 그리고 사진작가 한대.
그러면서 전 세계를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녀. 국내에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사진이 팔린다? 아프리카 갔다, 인도 갔다, 막 여기저기. 부럽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나가요. 육로로 쫙 유럽까지 가요.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쫙 가요. 비행기를 타고 호주를 가요. 호주를 쫙 돌아요. 그리고 남미로 가요. 남미에서 쫙 육로를 타고 올라가면서 미국, 캐나다, 시베리아 쫙 건너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부럽지 않니? 그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딸에게 그런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근데 너희들의 아버님은 그렇게 선물 안 해주시고 싶으신 건 아니었겠지. 그지? 다들 너희들 부모님들도 내 또래 때는 그런 상상들을 하셨을 거야. 하시다 보니 뭐가 스텝이 꼬이고 뭐가 안 돼서 지금 니들이 이렇게 전쟁터에 몰아넣고 계신 걸 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하세요. 뭐 어떡해, 그지? 뭐 건희 형한테 아빠 그럴 순 없잖아. 재용 형한테 뭐 의붓아빠 이럴 순 없잖아, 니들이 가서. 그러니까 닥치고 하셔야 되겠지. 다들 너희들의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은 하셨을 거야. 그지? 우리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근데 나를 그렇게 못 키웠을 뿐인 거지. 자, 해서 이걸 갖다 행성 모형. 갑자기 얘기가 샜잖아. 그래서 심지어 녹화 중인데. 자, 그래서 이걸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타노스야. 내가 타노스라서 뭐만한 공을 던질 거냐면 태양만한 공을 태양계를 향해서 눈을 감고 던질 거야. 태양만한 공을 태양계를 향해서 눈을 감고 던질 거야. 근데 태양계 전체는 거의 뭐한 공간이지? 비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던진 대부분의 공은 뭐 할까? 직진하겠지.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누구를 맞출 때도 오겠어? 태양을 맞출 때도 오겠지? 그러면 내가 던진 공이 어떻게 될 것이다? 휘어질 거고, 만약에 정면으로 맞췄다면 튕겨 나오기도 하겠지? 로부터 모형을 만든 게 이 행성 모형이야. 그래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 하더라? 대부분은 뭐 했어? 대부분은 직진을 했어. 로부터 원자 내부는 거의 뭐 해 있다? 비어 있다. empty. 그지? 원자 내부는 거의 비어 있다. empty. 그리고 empty 가고 싶다. 자, 두 번째. 아주 일부가 뭐 되더라? 산란되더라. 쌤은 대학교 생활하면서 MT 가본 적 없어요. 왜요? 수업하느라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과외하느라고. 거의 안 해본 아르바이트는 없어요. 상하차 해봤어요? 응? 상하차. 뭐? 상하차. 상하. 그땐 택배가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대리기사도 해봤고, PC방 알바도 해봤고, 서빙도 해봤고,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다 해봤어요. 시간에 맞춰서 쫙 하루 종일. 그리고 학교 가서 자고 있으면 애들이 질질질 끌고 다녔어. 그래서 나하고 시간표 똑같은 애를 무조건 하나를 만들었어요.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가다가 앉혀놓으면 일어나서 출석 부르고 다시 자고, 끌고 가서 앉혀놓으면 출석 부르고 또 자고. 그래서 졸업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자, 어쨌든 일부가 산란된다라는 걸로부터 뭐를 알아냈습니까? 원자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핵이 있어요. 근데 이 핵이 질량의 얼만큼을 차지하더라?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라는 게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핵심이고요.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의해서 행성 모형이 나온 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죠. 핵이 있어요. 핵은 뭐를 띠고 있지? 플러스를 띠고 있고요. 이 핵 주변에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핵은 플러스, 전자는 뭐야?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작용하지? 인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붙어. 그래서 뭐 해야 돼? 돌아야 돼. 지구가 만약에 공전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는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겠지. 자, 이 행성 모형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구 모형이야? 보어 모형이야.
어찌 보면 보호 모형이 더 뭐에 가까워? 행성에 가깝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보, 궤도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행성 모형이라고 말은 하지만 궤도가 여기에 등장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궤도는 이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야? 보어죠, 보어. 그냥 나쁜 새끼야, 보어가. 뉴튼, 보어 이런 애들 위대한 과학자들이지만 너희들에게 공부할 건덕지를 만들어주신 위대하신 과학자님들, 그지? 뉴튼만 아니었어도 우린 만유인력 생각 안 하고 뛰어놀 수 있었어. 근데 니들은 뛰어놀면서 만유인력을 생각하면서 뛰어놀아야 되잖아, 이제. 아, 난 무거우니까 관성이 크구나. 그래서 못 멈추고 있구나. 뭐 이런 상상하면서 놀잖아, 니네. 안 그래? 나만 그랬구나. 자, 이 보어라는 애는 누구하고 동시대 사람이다? 너희들이 제일 알고 있는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 아인슈타인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똑똑한 애야. 다만 빛을 바라본 게 아인슈타인이 더 많은 걸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얘도 만만치 않은 업적들을 세우고요. 양자역학의 시작이 보어부터야. 양자역학의 시작이 보어부터입니다. 자, 얘가 찾아낸 건 핵도 아니고 전자도 아니고 뭐를 찾아냈냐면 궤도 모형을 찾아냈죠. 궤도 모형을 찾아내게 됩니다. 핵 주변의 전자들이 무질서하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에서만 돌 수 있다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한 놈이 이 보어야. 그래서 양자라는 개념의 시작이 여기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럼 궤도 모형을 뭘로부터 찾아냈느냐? 수소 원자의 무슨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으로부터 에너지는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누구의 에너지는? 전자의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라는 걸 시작하네죠. 자, 이 보어의 궤도 모형을 그냥 약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작긴 하지만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자, 어디까지? 러더포드도 이건 알았어. 핵 주변에 누가 돌고 있다라는 거?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그 내용이 정확하진 않았던 거지. 전자가 뭐를 띠는 애야? 마이너스를 띠는 애야. 전하를 띠는 애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하게 된다?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게 돼. 물리 시간에 배울 거야. 전하를 띠는 애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한다? 전자기파가 발생을 해. 그럼 전자기파도 뭐야? 결국엔 에너지야. 그럼 얘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야 운동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고 그래야지만 얘가 계속해서 돌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얘가 돌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방출되게 돼 있어? 에너지가 방출되게 돼 있어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그럼 어떻게 될까? 느려져. 느려지면 얘가 콩 하고 부딪혀서 뺑 하겠지. 근데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전자가 돌 때 에너지의 손실이 전혀 없는 어떤 특정한 궤도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되고 이런 실험들을 하게 돼서 그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게 돼. 혹시 여기 물리까지 같이 선택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이제 이걸 갖다가 물질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면서 돌게 되는 거야? 파동의 형태를 갖게 되고 돌아요. 파동의 형태를 가지면서 돌아요. 전자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이걸 물질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요 배마디가 이게 딱 끊어짐 없이 쫙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야지 에너지의 손실 없이 깔끔하게 요 자리를 계속 돌 수 있다는 얘기야. 요게 딱 맞아야 돼. 그럼 이걸 갖다 지가 다 계산한 거야. 대박이야 이 새끼. 선생님한테 책을 보면서 아 이해해 그러면 쳐다보면 그래서 이거 나왔구나 정도 간신히 따라갈 정도. 근데 칠판에다 네가 증명해봐 그럼 나도 못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라고 한다면은 나도 그 증명 공식을 쓸 자신은 없어요.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런 얘기구나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간 거지. 나 수학 잘해 무시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왜? 나 진짜 잘해 수학. 대박이야. 어? 뭐? 야, 그건 잊어. 그건 잊어. 못 본 척해 그냥. 그래서 수소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뭐 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 정해진 궤도로만 전자가 뭐 할 수가 있다?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걸 보통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니? 이런 식으로 뭐로 표현하니? 계단 모형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계단 모형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있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100줄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얘한테 몇 줄을 줘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100줄을 줘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찬이가 잔인하게 99줄을 준 거야, 얘한테. 그래서 와! 올라갔다 해서 뚝 떨어지는 거야. 죽었어. 그럼 이거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받지 말아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모든 에너지를 다 줍니다. 근데 여기 있는 너희들은 짜장면하고 탕수육밖에 안 먹는 거야. 입이 촌것들이라서. 내가 스테이크도 던지고 스파게티도 던지고 다 던졌어. 근데 니들은 짜장면하고 탕수육만 먹는 거야. 그럼 저 뒤쪽 벽에 뭐만 찍혀? 짜장면하고 탕수육 자리만 빈칸으로 찍히겠고 나머지는 다 뒤에 가다 다다다다닥 하고 붙어버리겠지? 그게 선 스펙트럼이야. 내가 수소한테 모든 에너지를 다 주었어. 근데 저한테 필요한 에너지만 받아먹는 거야. 99줄 이런 거는 안 받아. 왜? 저거 받으면 나 죽어.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건 패스 하니까 뒤에 가서 따다다다다닥 하고 박히는 거고 지가 받아먹은 자리만 빈틈으로 띠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슨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선후관계를 정확히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 그냥 단순하게 선 스펙트럼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문제는 맞출 수 있지 뭐 그래도. 근데 이해를 해두면 좋잖아. 그지? 자, 하여 이 보호의 궤도 모형에서 설명을 하는 것들은 정해진 궤도가 있다. 그래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러다 보니 전자가 있을 때 나갈 때도 있을 거고 뭐 할 때도 있을 거야. 전자가 들어올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뭘로 상상하시면 돼? 고무줄 상상하시면 돼. 쇠구슬을 묶어서 돌리는 거야. 천천히 돌리면 이 궤도가 안쪽에서 돌고 있겠지? 세게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무줄이 웅 하고 늘어날 거야. 근데 이 고무줄은, 보호의 고무줄은 독특해. 웅 안 늘어나. 툭툭툭툭 늘어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하고 내가 얘한테 에너지를 주면 늘어날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면 어디로 가? 밖으로 나가. 에너지를 뭐 하면? 흡수하면 밖으로 나가는데 연속적으로 웅 늘어나는 게 아니라 뚝뚝뚝뚝 불연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느려지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지.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방출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뚝뚝뚝뚝 들어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보호의 전자전이에 관련해서는 다음 타임에 정확히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 과학자들의 흐름만 보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등장을 하는 게 누굽니까? 오비탈 이론이 등장을 하죠. 오르비탈. 자, 이 오비탈이라는 건 뭐야? 자, 보어가 어마무시한 걸 수식으로서 다 증명을 해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어가 증명한 모든 것들은 누구? 수소. 수소만 보어로 설명이 되는 거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 전자가 몇 개? 한 개. 수소가 아니어도 돼. 리튬을 갖다 놓고 전자 하나만 박아놓은 다음에 실험하면 보어 이론에 맞아요. 산소를 갖다 놓고 전자 하나만 박아놓고 실험을 하면 보어 이론에 맞아요. 완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전자가 몇 개 있을 때? 하나 있을 때는 보어 이론을 따릅니다. 근데 전자가 여러 개가 되면 그 안에 전자끼리의 반발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규칙한 힘들이 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다 어긋나 버리는 거야. 따라서 이 오비탈 이론은 보어의 최대 단점인 누구? 수소를 커버하려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궤도 모형 아니라 무슨 무슨 모형이라고 합니까? 구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오비탈 모형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확률 밀도라는 거야. 확률 밀도.
그 안에 전자가 있다 없다 몰라.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는 오비탈 모형으로는 전자의 운동 상태라든가 현재 어떤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돌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야. 오비탈 모형에서는. 그래서 이 오비탈은 이제 가장 최근 모형이죠. 됐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면서 누굴 찾아냈어? 핵을 찾아냈잖아. 그러면서 러더퍼드가 모형을 딱 만들었어. 근데 그 러더퍼드 모형으로 보어의 이론이 톰슨의 전자가 설명이 안 돼.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뒤에 나온 모델은 앞에 시행했던 실험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모형, 행성 모형, 요 모형으로도 누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음극선 실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보어의 모형으로도 누구의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톰슨의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나온 이론은 이전에 했던 짓들을 다 설명하고 포함하고 내 것까지 설명이 가능해야 그게 제대로 된 이론인 거지. 내가 갑자기 톰슨 제자인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서 딱 결과를 내밀었는데 정작 이건 증명을 못해. 음극선 실험을 증명을 못해. 그럼 내가 제대로 가설을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포함 관계를 쫙 묶어가서 설명을 해야 돼. 이해돼? 따라서 이런 모형을 해놓고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당연하고 모두 설명 가능한 거야? 음극선 실험도 설명 가능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해서 이 흐름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지? 그래서 많이 나와 있는 뭐 푸딩 모형, 행성 모형, 그리고 궤도 모형, 원자 구름 모형 이런 식으로 발달 단계를 갖는다. 이 정도만 대략 알아두시면 되는데 내가 이걸 조금 더 과하게 설명을 했어. 원래대로 한다면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 근데 지금도 나올 확률이 높진 않을 것 같아. 하지만 한 번쯤은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제 오비탈이라는 게 가장 최신 모델인데 이 오비탈을 갖다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런 걸 무슨 그림이라고 하지? 전밀도 그림. 이걸 갖다가 경계면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주의할 점. 자, 첫 번째. 이 전밀도 그림은 딱 이것만 떠올려. 점은 전자가 아니야. 점은 전자가 아니야. 점밀도야. 무슨 말이냐면 점이 밀집되어 있으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큰 거고요. 점이 듬성 있으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낮은 거다. 점은 전자가 아니다잉. 두 번째, 이 경계면 그림이라는 건 뭐야? 이 안에 전자가 많고 이 안에 여기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요 내부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럼 밖에도 전자는 있다 없다? 있어. 밖에도 전자는 있어. 알았죠? 전자는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다만 뭐가 떨어질 뿐이야? 확률이 떨어질 뿐이다. 이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